바둑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오늘은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팀이 2차전을 치르고 한 일주일 정도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대1의 상황이 됐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 양 팀의 한판 승부입니다. 네. 2017년 이 여자바둑리그의 승자가 가려지는데요. 두 팀이 일주일간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전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준비를 잘 했다면 좀 부진했던 선수가 컨디션이 살아날 수도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더욱 오늘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주인이 될까요? 먼저 포스트 시즌의 이벤트죠. 텔레파시 퀴즈 화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통 통하였느냐? 텔레파시 퀴즈입니다. 이국 승자 선수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만 했는데 오늘은 정말 남겨보려고요. 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보내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마음만 먹었지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보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승자 인터뷰를 봤을 때 늘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했습니다. 사실상 뭐 포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든다면 이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네. 하나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흑돌, 족발, 운동화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당첨자는 바둑TV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고요. 오늘의 당첨자는 6월 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맞추지 못했던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쌓아왔던 상품들을 오늘 모두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양 팀은 오더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포스트 시즌에서 포항 포스코캠텍은 계속해서 김채영과 조혜연을 내세웠단 말이죠. 네, 1국의 김채영, 2국의 조혜연 이것이 지금까지 포항 포스코캠텍에서 네. 써왔던 전략인데요. 이제 3차전인 만큼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여수 거북선 팀에서도 오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이 양 팀의 오더는 네. 이 최강 원투펀치를 어떻게 여수 거북선이 막아내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흥미 요소이고 또 자매 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오더입니다. 네, 오더가 중요한 만큼 양팀 감독들의 고민은 쌓이고 쌓였을 것 같습니다. 오더가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양팀 1국과 2국의 오더 어떻게 짰을까요? 지금 살펴보시죠. 네, 포스트 시즌의 대진표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지나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왔고요. 3번 승부 1대1의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먼저 포항 포스코캠텍이 웃었지만 다시 여수 거북선이 바로 따라잡았고요. 네, 챔피언 결정전 1대1 오늘 네. 최종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채영, 조혜연 1, 2국을 이렇게 배치를 많이 했었죠. 네, 오늘 오더 어떨까요? 자,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가 이번에 1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2차전에서 네. 3국으로 등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1국 장고대국에 출전을 합니다. 자, 조혜연 선수와 김채영 선수를 아껴두고 먼저 강다정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강다정 선수를 막을 선수는 이민진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3승 1패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역시 그렇죠. 큰 승부에 강한 이민진 선수답고 1국의 승자는 좀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이민진 선수가 여자 랭킹 18위 그리고 강다정 선수가 여자 랭킹 22위입니다. 속기 승률이 더 좋지만 장고의 대결을 하게 됐고 김채영 선수가 이번에 속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에서는 조혜연 선수와 함께 1승 카드로 내세우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지금까지 이 정규 리그를 보면 사실 네. 속기와 장고를 가리지 않고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렇죠.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계속 장고로 나와서 계속 승리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국이 아닌 2국에 배치했다는 것은 약간 이 전략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2국 여수 거북선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친자매 대결 다시 한번 성사가 되었는데요. 그렇네요. 두 선수가 1차전에서 만났었죠. 네. 이 김다영 선수가 여수 거북선 팀의 1위 주전이자 확실한 1승 카드인데 이 양 팀의 에이스 격돌 또 친자매 격돌 정말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자매 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2국으로 가보게 될 텐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친자매가 사실 이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네. 상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 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난 1차전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김채영 선수가 동생과 대국을 할까 봐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두 친자매 네. 다시 한번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더를 볼 때 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이 양 팀의 원투펀치가 1, 2국으로 나오는 것이 포스트 시즌의 관례였는데 네. 그리고 보통 정석이죠. 근데 그 정석을 양 팀이 모두 깼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오더를 제출한 이 두 팀 감독의 어떤 고심이 엿보이는 오더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오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매 대결 서로 잘 아는 만큼 승부욕도 더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과연 이번 시즌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무난하게 오더를 짰을 거란 예상을 깨고 양 팀에서는 1국의 이민진과 강다정을 배치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이민진 선수가 상대 전적 1대 0으로 앞서고 네. 있고 그것이 이번 시즌 여자 바둑리그 정규 리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국은 자매 대결 김채영과 김다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여자 랭킹 9위, 김다영 선수가 10위. 사실 랭킹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동생 김다영 선수가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정말 급성장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두 선수의 만남이고 양 팀에서 확실한 1승 카드로 믿는 두 선수의 만남이고 또 친자매고 네.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정말 이 두 선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위치가 달라졌죠. 네, 그렇죠. 특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정규 시즌 공동 다승왕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 활약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통합 1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최정 선수가 포스트 시즌까지 16승 2패를 기록했는데 거의 최정 선수급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활약이죠. 계속해서 팀을 위해 1승을 챙겨주고 있고요. 이 김채영 선수가 다승왕이 이제 최정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이기게 되면서 공동 다승왕 확정됐었는데 2차전 인터뷰를 했을 때 혹시 최정 선수의 바둑을 봤느냐, 상대 선수를 응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전 당연히 이제 의례상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응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어떤 성향이기도 하고 네. 바둑도 굉장히 솔직한 바둑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승부처에서 뛰어나고요. 이 두 선수의 바둑을 비교를 해보면 두 선수 모두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전투를 피하는 느낌은 아닌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난 기풍은 또 아닙니다. 약간 비슷한 색깔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알파고의 그런 기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이 양 팀에서도 훈련이나 개개인의 공부가 있었을 텐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어제까지 있었던 이 LG배 세계 기왕전 32강, 16강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국 중간 계속해서 이 알파고의 수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평소에 자주 볼 수 없었던 뭐 어깨 짚는 수, 3-3 들어가는 수 이런 것이 이제는 굉장히 일상이 돼버렸죠. 네. 이제 그런 영향이 과연 이번 3차전에도 갈지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수법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알파고 네. 수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알파고 수법이라면 초반에 때이르게 3-3에 들어가는 것과 네. 또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곳에 어깨 짚는 것 뭐 그런 것이 알파고 수법이죠.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서로 이제 굳힘을 하고 있는데 네. 저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바둑의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소목에서의 굳힘은 가치가 있지만 초반에 저렇게 화점에서의 굳힘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귀가 허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쪽은 귀가 완벽하지만 이쪽은 귀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화점에서 붙이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초반 포섭 단계에서 아주 이르게 사용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도 저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파고 수법은 아니지만 최신 포석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굳히는 방향이 약간 다르죠. 흙은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고 백은 양쪽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이제 흙이 먼저 갈라치기를 했는데요. 네. 이쪽에서의 흙의 굳힘은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곳이나 이곳으로 벌렸을 텐데 이제 그쪽을 가면 백이 여기를 걸치고 한 칸 뛸 때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진행이 좀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귀 쪽을 지키면서 변 쪽으로도 백이 갈라쳤을 때 반대쪽을 다가올 때 두 칸 벌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두 칸 벌릴 여지가 없어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귀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변도 어느 정도 지키는 그 양쪽을 모두 보는 그 굳힘이 바로 이수입니다. 갈라치기만 보더라도 날일자 굳힘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수가 날일자로 되어 있다면 갈라쳤을 때 양쪽에 두 칸을 맛볼 수가 있었죠. 네. 물론 이제 그런 변에서 두 칸 벌릴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론은 최근에는 무너진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전에 이런 수도 등장을 하지만 이쪽 붙이는 수, 뭐 이런 어깨 짚는 수, 뭐 그런 삭감이 이제는 가능해졌죠. 자, 오늘도 역시 때이르게 어깨집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저렇게 어깨를 짚었을 때는 양쪽을 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죠. 보통은 이쪽을 미는 것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두었을 때에는 여기를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되젖히는 수가 꽤 강력한 수단이 되면서 이제 이 교환이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아래쪽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백이 여기를 끊고 반격하는 수가 이 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여기를 두었을 때는 아래쪽을 미는 수보다는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사용 가능해요. 자, 어디로 밀어갈까요? 아래로 밀면 바로 붙인다는 건가요? 아래로 밀면 일단 아래로 밀었습니다. 네. 그냥 약간 뛰어가네요. 일단은 이쪽의 네. 모양을 좀 중시하는 거죠. 네, 바로 끼었습니다. 이렇게 어깨 짚고 한 칸 뛰면서 이쪽 부분의 모양을 이제 정리하는 것은 뭐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더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이미 한 2년 전쯤에 커제 구단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도 저런 수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변의 모양을 넓힐 때에는 그냥 이쪽으로 벌리거나 혹은 바짝 다가서는 수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깨 짚어서 모양을 넓히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양에서 바로 막지를 못할 텐데 네. 실리로는 별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리로는 뭐 그다지 크게 백이 뭔가를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흙은 여기를 한 칸 띄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을 뭐 크게 지키는 의미보다는 좀 중앙을 중시하면서 네. 약간의 벽을 쌓고 이 세 칸 사이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대바둑에서는 알파고의 등장도 있겠지만 중앙 쪽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은 이제 이쪽을 지킨다면 이곳 아니면 이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보통이라면 이곳일 텐데요. 이곳을 두었을 때 흙도 여기를 붙여가면 이 한 칸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많이 되고 여기서 백이 손을 돌려서 이런 곳을 들어가는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도 아래쪽을 경시할 수는 없죠. 백이 중앙 쪽의 약점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까지 맞게 된다면 아래쪽 백의 모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껴붙여도 끊질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껴붙일 때 이쪽을 나오면 네. 그때 이곳을 흙이 끊어서 두게 되고요. 여기서 두 점을 살리고자 뭐 아래쪽을 밀어서 나온다면
다시 이런 데를 끊어서 우변의 모양이 하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냥 쉽게 둡니다. 오늘 두 선수는 평소와는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유연하게 두어갑니다. 네. 사실 여자 바둑 리그를 보면 유연한 바둑보다는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바둑을 많이 구사를 했었죠. 네. 역시 날이니만큼 두 선수 모두 아주 신중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 넓게 벌린 곳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의 진행을 보면 네. 백이 하변의 모양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중앙 쪽으로 힘을 받기는 했지만 흙도 이곳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더 이상 백이 집을 짓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두 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상대의 약한 곳을 찔러 들어가야죠. 흙은 아래쪽을 붙이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두는데 다른 수도 있을까요? 지금 장면에서는 붙이는 수 말고는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붙였을 때 백의 선택이 많죠. 여기서 백은 이쪽을 젖혀서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뭐 보통은 백이 좀 피하는 정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을 늘어서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붙이고 젖혀 있는 이 진행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를 치받고 젖혀서 아래쪽 모양을 키우는 진행도 있는데, 지금은 이곳이 흙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이 진행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실속이 없을 수는 있겠어요.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제 이쪽 끊는 것을 통해서 뭔가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백의 선택이 있을 뿐 흙은 여기서 2선 붙이는 수 말고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이고 있는 김다영 선수. 느낌으로는 여기서 백이 좀 더 강한 수가 나오는 것이 좀 싫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예를 든다면 네. 지금은 이쪽에 벽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지금 김다영 선수가 장구한다는 것은 혹시 뭐 이런 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어가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아래쪽을 끊었을 때 축이 백이 유리하죠. 과연 어떨지.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런 끊어가는 수법이 아니라면 여기 둘 일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방금 전 상황에서 네. 아래쪽 축이 백이 불리하다면 이 축이 백이 불리하다면 이 싸움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축이 유리할 때는 이 수도 종종 쓰이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끊기보다는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이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수는 뭐 기존에 있었던 수법은 아니고요. 약 5년 전쯤에 이제 천여호의 구단이 처음 사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연구가 되었던 수법입니다. 이 이후의 진행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백은 이쪽을 두는 수와 이쪽을 느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었을 때에는 붙이고 늘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됐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쪽을 밀고 이쪽을 두고 끊어서 이을 때 이쪽을 잇고 나오고, 뭐 이런 진행이 한때 많이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식의 싸움이 됩니다. 쌍방 불만이 없는 건가요? 일단 거의 호각으로 보여집니다. 김다영 선수도 지금 끊는 싸움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축을 유리하게 만들고 여기를 들어가는 진행은 사실 다른 형태에서 좀 종종 등장하는 진행입니다. 지금 끊었습니까?
그냥 그쪽 끝내요. 네, 그냥 바로 이건 그냥 끊어가네요. 쉽게 들어가는 변화네요. 네. 지금 축을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를 나오는 축은 축머리가 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백이 미리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이쪽의 돌들이 확실히 좀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축이 불리하더라도 흑의 이수로 인해서 둘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는 여기를 돌파했을 때 백이 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만약 백이 이쪽 폐해를 받는다면 이렇게 돌파할 수가 있고 백이 돌파하는 이쪽을 곳을 지킨다면 지키면?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여치게 되면 이제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되는데 초반은 패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이 여기를 호구 쳐서 이제 네. 패를 하게 되면 흑이 먼저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먹여치고 패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내는 자세가 백이 여기 한 방 맞은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다른 곳에 연타를 하면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도 이 경우에는 보통은 이쪽을 느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3-3 들어가고 진행이 많이 되죠. 이렇게 두 선수가 대국하는 장면만 봐도 느낌 탓일까요? 기운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선수의 심리가 어떨지 저는 저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집중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게다가 김다영 선수는 1차전 끝나고 인터뷰 때 꼭 이기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는 이제 동생과의 승부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인터뷰였고 네. 김다영 선수는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하면서 약간 이 눈물을 보였었죠. 네.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김채영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은 역시 뻗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약간 이 평소에 이 형태가 등장할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이 네. 보통 이제 이곳에 돌이 없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돌이 없을 때 여기를 늘고 이쪽을 두고 백이 이제 패의 가치를 키우는 작업이죠. 흑이 함부로 이 패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쪽을 끊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축으로 몇 번 몰다가 뭐 이쯤에서 이곳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단수를 쳐서 패감을 사용하는 아, 네. 그러고 이제 따내는 진행이 있죠. 그런데 이런 형태는 백돌이 여기 없을 때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맞는 것이 아프지만 감수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좀 단순하게 두었는데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축이 유리하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 끊는 수보다는 아래쪽 밀고 이쪽 끊는 수가 좀 더 통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백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백돌이 없을 때 자주 사용이 되는 정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채영 선수도 평소에 두어지던 형태랑은 조금 다른 그런 진행을 선보였죠. 네. 흑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패를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쪽을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돌파하는 가치가 좀 작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받을 여유는 없겠죠. 네, 지금 받기는 좀 어렵겠죠? 받는 다음에 이 연타를 감수하고 두 번을 둬야 하는데 물론 하변에 이쪽 뚫는 수도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여기 한 방 맞고 이렇게 잡힌 자세는 30초. 백의 입장에서는 거의 치욕입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끊어가는 건 별게 없나요? 이쪽을요? 네. 지금 끊어간다면 백돌이 두터운 만큼 이쪽에 있는 흙의 가치가 작아졌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한 칸 띄고 젖혀서 쉽게 이쪽을 버리고 그 벽을 바탕으로 먼저 이런 곳을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공격을 간다면 이 전체를 공격하고 싶지 이렇게 끊어서 부분에 집착하고 싶진 않은 형태입니다. 둘, 셋, 일단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죠. 여섯, 다음에 젖혀간다면 자세가 일곱, 좋습니다. 여덟, 아홉. 아, 끊어요? 근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흙이 가볍게 처리한다면 백의 두터움을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자체로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이런 곳은 백돌이 지금 이곳이 워낙 강하니까 가만히 놔두더라도 이 흙은 계속 괴로움만 있는 자리인데 이수는 방향차고입니다. 네, 흙은 처리하지도 않고 바로 좌우기 쪽에 기분 좋은 곳으로 젖혀갔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이쪽을 젖힐 때 늘어서 정리를 했다면 지금 이 흙돌은 없었던 상황에서 백이 여기도 두텁고 여기도 두텁기 때문에 이 흙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괴로움이거든요. 계속 공배만 둬야 되는 돌이죠. 네. 아니면 정말 그곳이 가고 싶었다면 뭐 이런 자리를 한 칸 네. 띄어서 다음에 호구를 흙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셋, 뭐 끼어 있는다든지 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다면 여섯, 차라리 지금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초반 진행은 김다영 선수가 우세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김다영 선수가 초반에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김채영 선수의 언니의 역전승이었거든요. 네, 30초. 오늘도 출발은 같다고 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김다영 선수가 좋습니다. 사실 다섯, 끊어가는 쪽 저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던 건데 김채영 선수는 이 정도로도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좌귀의 백이 굳혀놨던 돌이 이제는 짐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흙이 계속 오게 되면 다시금 좌측의 축이 성립될 수도 있겠고요. 네. 둘, 셋, 지금 이쪽 부분 전부 선수죠. 네. 여기 축을 몰았을 때 당장은 백이 축이 유리했지만 지금 나가다 보면 흑돌이 여기 다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축부터 보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점 쪽을 타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금 김채영 선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상 쪽에 이 바둑판 4분의 1은 완전히 백의 무대인데 자, 과연 흙이 하변 쪽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네,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하변을 키우고 있어요.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백돌은 잡힌 건가요? 맛은 분명히 존재하죠. 당장 이쪽을 붙여서 움직여도 그렇고 뭔가 다 잡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는 제압은 된 형태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서로 자신의 모양만 넓히고 네. 있어요. 백도 모양은 굉장히 좋죠. 흑도 삭감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상중앙 쪽에 백 한 수만 더 놓이게 하나, 된다면 거의 집 아닌가요?
셋, 뭐 이곳이나 네. 이런 곳에 모양을 넓힌다면 여섯, 모양이 아주 좋죠. 기대 대결이 상당한데요. 그냥 상대가 두는 곳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네. 이제 자신이 둘 곳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 선수가 똑같아요. 흑은 이곳을 계속 지금 연타, 젖히고 한 칸 띄고 날짜 두고 백은 한 번도 안 뒀죠. 네. 그 사이에 백은 여기를 끊고 늘고 계속 상변을 또 벌리고 걸쳐갔습니다. 마이웨이네요. 30초, 이곳은 백이 하나, 상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셋, 사실 이런 식으로 비껴서 받는다면 네. 보통의 감각이 되겠고요. 여덟, 아홉, 네. 이 교환이 그냥 이대로만 진행시키고 다른 곳을 향하기에는 별로 득이 없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계속 공격을 가야 하는데 백도는 어느 정도 탄력은 있단 말이죠. 이쪽 미넨수도 항상 선수고 이쪽으로 빠져나갈 여지 그리고 우측으로도 모양이 넓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그렇게 강렬하게 될 것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시작을 했다면 일단 덮어 씌우거나 셋, 뭐 넷,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갑니다. 네, 근데 모양이 그리고 흙의 방향이 이수가 맞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제 감각으론 차라리 다른 곳을 두고 나중에 오히려 간다면 흑백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편이 오히려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변의 모양을 넓힌다는 차원에선 그렇죠. 지금처럼 덮어 씌웠을 때 공격이 강렬하다면 저렇게 가두면서 공격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섯, 지금은 그렇게 일곱, 공격이 뭐 통렬한 여덟, 장면은 아닙니다.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백도 살아가면서 흑은 우변 쪽에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당장 이쪽을 건너붙이는 것은 흑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이곳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요. 그 모양 잡는 것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끊는다면 입구자로 끊어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은 정말 끊어서 상대를 네. 확실하게 둘, 뭐 셋, 타격을 주고 넷, 절단을 내고 다섯,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 일곱, 같은 상황에서 여덟, 모양이 너무 안 좋기 아홉. 때문에 이런 형태는 도선 안 되는 거죠. 불리한 싸움을 자초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비껴갑니다.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수 이건 흑이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한데 네. 누가 봐도 지금은 거기 건너붙이라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준비가 있다는 거죠. 뭐 우하기 쪽으로 사전 공작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굉장한 자극이 되는 수이긴 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아, 냉정하다면 냉정하고 네, 끊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는 서로 모양을 키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서로 지우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그래도 이렇게 흙이 덮어 씌운다면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삼십 초. 하나, 왜냐하면 이수는 사실 건너붙이는 것이 두려워서 조금 장고를 하게 되는 그런 수법인데 일곱, 여덟, 실제 그거 두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한 번 늦추니까 끝까지 이제 타결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주 공격적인 그런 행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타겟에 더 집중했다고 봐야겠죠. 보통 눈목자 굳힘 쪽은 어깨 집결 잘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백돌이 이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이 흑돌이 넓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셋, 확실히 이 김다영 선수의 이쪽 공격 다섯,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일곱, 여덟, 젖혀가서 모양을 잡겠다는 거죠. 네.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있고 끊을 때 나가서 한 점 잡아야 되고요. 네, 그때 이쪽을 끊고 늘어서 싸운다면 이 싸움은 흙이 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위쪽은 백의 세력권이기 때문에 흙이 좀 얇은 구석이 많죠. 껴붙여서 두는 건 모양이 안 좋나요? 이건 이쪽으로
받고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백이 네. 굉장히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초. 하나,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있고 받는다면 그냥 모양을 잡았을 때 흑의 여섯, 공격이 대실패죠. 일곱, 지금은 김다영 선수가 초반이 좋았는데 네 번 이쪽 연습.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방향착오가 있었고 이 날짜도 일단은 그래도 이 끊는 수를 좀 노렸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는 건 의미가 없나요? 이쪽을요? 네. 지금은 여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 이런 느는 자리가 너무 급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두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젖힌 곳을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군요. 뭐 우상기 쪽에 백이 걸쳐간 곳을 붙인다던가 하는 것도 다 받질 않는 거죠. 30초. 지금 받아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틀어 막아서 아예 그냥 넷, 이쪽으로 제압하는 다섯, 쪽으로 네. 여섯,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곱, 그래도 당장 이곳에서 모양 잡는 것은 흑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쪽 붙여갑니다. 백이 받아만 준다면 확실한 도움이 될 텐데요. 백이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그냥 평소에 두던 대로 둔다면 틀어 막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돼도 실리로 흑이- 많이 손에 네, 보고 들어가는 그렇게 거니까요. 뭐 좋은 형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밀어서 30초. 실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둘, 이제 중앙 쪽으로는 좀 힘을 받고 네. 뭐 건너 붙인다거나 이런 여섯, 반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아줍니다. 그만큼 이 호구 자리가 좀 아프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받지 않아도 흑이의 공격은 명백한 실패인데 좀 더 버텨갑니다. 오늘 바둑이 초반부터 뭐 서로 돌이 뒤엉켜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이런 바둑은 분명 아니지만 30초. 이쪽에서 하나, 서로 이제 자신의 둘, 길을 가는 셋, 이 전략 그리고 지금 이쪽을 다섯. 공격 가는데 여기서 역습을 가하는 네. 백의 전략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친자매의 대결이지만 아주 치열한 그런 기세 싸움이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또 그만의 치열함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들어갑니다. 자체로 이쪽만 놓고 보면 저 정석에서 백이 선수를 뽑게 되죠. 이렇게 두고 여기 단수까지는 쳐야 하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잊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김채영 선수의 머릿속에 있는 전략일 것 같고요. 30초. 김다영 선수가 하나, 강하게 든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역습을 셋. 꾀할 텐데 넷, 다섯, 여섯, 흐름으로 봐서는 계속 받아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중반 승부처입니다. 네, 흐름은 계속 김채영 선수가 버텨가고 있고 김다은 선수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포스트 시즌의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더 중 가장 눈길이 갈 만한 자매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기운이 팽팽합니다. 김채연 선수가 좀 더 귀로 파고들면서 실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아주 적극적인 작전보다는 그냥 받아 주었습니다. 셋, 이쪽에서는 백이 선수를 잡았죠. 여기는 이제 백이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요. 아홉, 중앙으로 반격해 갑니다. 지금의 흐름도 애초에 김다영 선수가 이쪽을 공격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흑이 뭐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식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공격으로 실리라든지 결과물을 얻질 못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쪽에서의 공격은
지금 백이 반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뭐 친형제 대결, 친자매 대결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것은 뭐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경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연하게도 자매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더가 이제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공개가 되는데 집 밖으로 나오면서도 말을 많이 아꼈을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대국장에 같이 네. 왔을 테니까 집을 나서면서 대국장까지 같이 왔을지 아,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거길 뚫었어요. 이수는 상변 쪽에 실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중앙은 오히려 흙이 닫히는 수이기도 합니다. 모양은 되게 괜찮은데요. 바로 단수를 치나요? 단수 치면 이쪽을 늘어서 받겠죠. 그렇다면 이거 별다른 타격은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약간 이제 이 정도 집으로 득을 보고 결국은 흙이 여기를 늘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진행이 되긴 하겠네요. 네. 지금 두 선수 예민하죠. 옆에서는 장고대국이 하나, 펼쳐지고 있는데 둘, 돌을 따내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넷, 돌아봤어요. 5. 자, 일단은 단수를 칩니다. 오늘은 양 팀이 그동안에 4번을 치렀는데 그전에 오더와는 다르게 조금씩 비틀었단 말이죠. 네. 이 오더 어떤 팀이 좀 더 웃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두 팀이 정규 네. 리그에서도 이제 포항 포스코 캠텍이 1등 그리고 네. 여수가 없던 팀이 2등 이렇게 여섯,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전력은 최강 팀끼리의 만남이고 백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더 자체만 가지고 어느 팀이 만족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만나도 거의 5대5 승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 팀의 이 정규 리그에서의 2번의 만남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에서의 만남 도합 이 4번의 만남에서 김채영 선수는 항상 1국으로 출전했습니다. 네. 4번 연속 1국으로 장고로 그렇죠. 출전을 했던 네. 김채영 선수가 30초. 지금 하나, 속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수 거북선 팀의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오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국으로 오더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김채영 선수는 1승을 거둬줬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이 여수 거북선 팀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지금까지 4전 4승이고요. 네. 전부 장고대국이었고 30초. 하나, 이스라 선수에게 2번 승리 셋, 그리고 이민진 선수에게 1번, 김다영 다섯, 선수에게 1번. 여섯, 이 여수 거북선 팀이 자랑하는 주전 3명의 선수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상변을 약간 눌러놓고 다시 중앙을 돌보는 김다영 선수. 큰 공격은 어려울까요? 뭐 이렇게 흑돌이 잡힌다거나 그런 공격은 좀 힘들 것 같죠. 중앙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양을 잡았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기 그렇죠. 어렵다면 하나, 백도 집으로 돌아서야겠는데요. 넷, 5, 6, 7, 8, 9. 그래도 일단 칼을 빼드네요. 중앙 쪽으로 어떻게 공격할지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네. 모양의 정돈을 위해서라도 일단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곳을 좀 유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악수를 둬달라는 뜻이겠죠. 네.
여전히 이쪽은 그래도 네. 모양상은 약간 좀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고 30초. 그러면서 하나, 좀 공격을 둘,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넷, 다섯, 또 반대쪽으로 이제 여섯. 치받아서 둘 수가 있는데요. 이수는 이제 또 한 번의 반격을 보고 있네요. 혹으로 받으면요? 이수 자체는 분명 악수죠.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데 네. 있어서는 백에게 오히려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호시탐탐 이쪽 끊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끊었을 때는 방금 교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수로 끊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쪽 잡는 것을 네. 이 교환을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는 되는데 과연 흑도 얇은 이 상황에서 이 반격이 네. 가능할지 그리고 백도 여기 끊는 수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선수 교환으로 남기 때문에 여섯, 일곱, 이 전략이 통할지 아홉. 일단은 김채영 선수 쪽에서 좀 더 두텁게 응수를 했습니다. 약간 흐름이 좋다고 보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집으로는 뭐 흑이 이쪽에서는 득점을 좀 올리고 있어요. 네, 연타를 했기 때문에 네. 상변집 많이 깼고요. 흐름으로는 백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흑의 이쪽 덮어 씌우면서 시작된 공격은 명백한 실패를 했는데 집으로는 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채영 선수의 이 수법들을 보면 흐름은 백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두텁게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흑이 상변을 깬 만큼 중앙은 좀 더 다치게 됐는데요. 돌은 많지만 안형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서 한 번을 씁니다. 계속 중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은 네. 방금 전에 백이 여기를 착점했는데 이쪽을 받는 것은 따내는 것을 당하면서 백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뭔가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흑도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흐름은 흑이 타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백돌이 너무 두텁게 정리가 되었고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거의 하나, 백에게 거의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틀어막고 이쪽 벌리는 것과 이쪽 있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흐름은 김채영 선수가 약간 좋아 보입니다. 자, 상변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흑은 어떻게든지 이 상변 백돌 공배로 연결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연결하라는 거죠. 네. 물론 뭐 백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기보다는 둔다면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쪽 연결을 강요를 하면서 30초. 그 과정에서 하나, 흑 타개를 하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집으로 버티면서 네. 타개를 합니다.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제 우변 막는 건 더 커지게 네, 됐고요. 정말 크죠. 여기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조건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버티고 싶습니다. 백도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쪽 30초. 제 연결고리는 확실치는 않죠. 셋, 끊어지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섯, 안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선택입니다. 여덟. 안쪽에서 타개합니까? 확실히 흐름은 지금 김채영 선수가 잡고 있어요. 여기를 공격 가면서부터 흑행마가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뭐 집으로 최대한 버티고는 있지만 김채영 선수도 지금 급소를 잘 지켜내면서 두텁게 처리를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백쪽입니다.
보통 이렇게 붙여갈 때에는 패 모양을 유도하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패를 하는 것 아니면 네. 둘, 셋, 반대쪽으로 젖히는 수가 이 붙여가는 수의 맥점의 의미죠. 네. 근데 지금 이쪽을 젖히는 것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갔을 때 이건 정말 네, 위험하겠네요. 이 중앙 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작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는 자매 기사로도 유명하지만 먼저 김채영 선수가 부녀 기사로 더 이름을 알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 선수의 네. 아버지 김성래 프로가 검토실에서 대국을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자리는 김다영 선수 쪽이에요. 네. 아주 복잡 미묘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딸에게 어떤 말도 좀 하기가 더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겨도 어쨌든 이 두 선수가 1, 2등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반 농담 삼아서 네. 이번 한국 여자 바둑 리그의 최종 승자는 네. 김성래 프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지는 않아요. 결국 위너는 김성래 프로라는 건가요? 아무튼 대단한 집안입니다. 네. 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토실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결국 패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타겟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가 해소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굴복을 시키려고 패감을 계속 쓰겠죠. 일단 접회 자체도 중요하고 네. 접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흙의 사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백돌이 이렇게 강한데 셋, 넷, 접회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흙의 입장에서 약간 괴로운 것은 이 패를 하다가 김채영 선수가 이런 데를 그냥 맞고 이 패를 가만 놔둬도 어차피 이어서 해소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백에게 타격을 준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막는 순간 백은 패감도 많고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를 두었단 말이죠.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틀어 막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거의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 형태예요. 뭐 이런 급소 자리를 가면 지금 끊는 것과 2점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면서 흑돌 전체도 좀 위험하고요.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흙은 직접적인 패감을 쓰는데 반해 백은 기분 좋은 곳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김채영 선수도 뭐 악수가 아니면서 적당한 패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지금 거기를 막는 수가 워낙 기분이 좋고 저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 2패에서 이제 백이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한번 손을 빼도 다음에 흙이 여기를 단수 쳐서 굴복을 시킨다면 2패를 했던 의미가 좀 커지는데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해소하는 것은 이건 패를 이겼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지르네요. 네, 완전히 강수로 지금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 받질 않았어요. 지금 우상 쪽의 흙이 사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네, 사활은 문제는 당장은 없죠. 그래도 굉장히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들어간다면 네. 뭐 안에서 살기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한 집 내는 것도 있고 살긴 살았죠. 근데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게 남아있고 당장 2패를 흙이 이기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쪽에서 잘 견뎌야 하는데 백의 패감이 많기 때문에 셋, 과연 이 단수 어떨지 다섯, 김다영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찌른 것은 스스로 자신의 안형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다음에 이제 먹여치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선수성이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쪽 끊는 수를 쓰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이 돼도 중앙쪽으로 대학수이고 흐름은 흙이 좀 괴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갑니다. 네. 지금 이 형태가 흙이 너무 안 좋아요. 우상귀 막는 것이 선수가 되진 않을까요? 이 자리는 선수인데요. 네.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즌 가면 흙은 괴롭습니다. 아. 네, 김다영 선수 위기입니다. 지금 뭐 최대 승부처를 맞이해서 30초. 처절하게 하나, 버티고 있는데 흙이 돌볼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백이 살아두고 나서 이쪽을 따낼 때 이쪽 급소 팩감을 사용을 하고 뭐 바로 괴롭혀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내도 흙이 마땅한 팩감이 보이는 국면은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제 흙이 이쪽을 받고 백이 다시 이쪽을 잇는 정도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김채영 선수 기분이 좋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집으로 확실히 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중앙 싸움에서 일단 이 타개가 급선무고요. 이쪽에서 어떻게 빨리 이 모양을 견뎌내는지 그런 것도 아주 급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따내야 될 것 같은데요. 따내야겠죠. 예. 여기는 나중에 30초.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왠지 자충의 형태라서 좀 셋, 찜찜함도 있고 넷, 다섯, 여섯. 받았어요. 그만큼 이 급소가 아프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네. 보면 지금 여기 막는 수를 백이 선수로 그냥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여기를 따낼 때 흙이 여기 젖힌 거예요. 여기서도 흙은 좀 꼬였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 스텝이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 형태라면 지금 여기를 이어도 흐름은 백이 좋지만 이쪽에 팩감이 많고 흙은 팩감이 많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여기를 끊어간다든지 한술 더 뜨는 공격까지도 이제는 네. 가능해지죠. 끊고 따낼 때 이쪽 부분에 팩감을 사용한다면 흙이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번엔 백이 더 몰아붙일 것인지. 가만히 있는 정도로도 흐름은 백이 좋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딱 고민하는 것이 이쪽이죠. 지금 네. 시선도 여기를 향하고 있는데 당장 수를 대기보다는 팩감을 사용했을 때 그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시선이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백도
패를 더 키웠을 때 이기지 못한다면 부담이 꽤 크거든요. 네. 삼십 초 하나, 동생과의 대결이지만 눈빛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넷, 다섯,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서 지금 강수로 나갈지 여덟, 아홉, 그냥 참아둡니다. 이 패를 걸어갔어도 이 패는 이기긴 이기거든요. 네. 이쪽에 끊거나 급속하는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 안 받을 수가 없고 따냈을 때 흑이 팩감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자체 팩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어차피 백은 몇 번 더 팩감이 나오고 흑은 여기 있는 수도 지금은 따내면서 해소니까 팩감이 안 되죠. 그럼 흑은 이 팩감밖에 없다는 뜻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후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형태에서 30초 하나, 이쪽에 이제 백돌은 없습니다. 네. 그 형태에서 모양을 정돈할 때 딱히 떠오르는 수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과연 득인가 싶었던 거군요. 네. 이번에는 김다영 선수 쪽에서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평범하게 가서는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타겟에 있어서도 아주 강공을 선택을 하죠. 젖히면? 여기서 되젖히지 못하면 사실 붙인 수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렇죠. 늘면 모양이 이상하겠죠. 네. 네, 저 갑니다. 지금 두 선수가 정말 기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 저런 자리 정말 어렵잖아요. 네. 뭐 알파고가 아닌 이상 저 장면에서 이곳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결론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붙이자마자 젖혔고 젖히자마자 되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기세로 노타임으로 두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네, 그런 기세 싸움이죠. 인간은 기세가 있죠. 30초. 자, 하지만 기세만으로 두지는 않았을 테고요.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가 있을 텐데요. 네, 여섯, 그렇죠. 일곱, 백은 일단 모양으로는 당연히 여기를 이제 끊어서 네. 반격을 가게 됩니다. 힘차게 끊었어요. 흑이 한 점 살려 나오면 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는 백도 좀 고민은 됩니다. 당장 이쪽 부분을 받아도 이 한 점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잡히진 않아서 이제 이쪽을 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강하게 둔다면 이제 이런 자리를 밀어서 네. 어차피 이쪽에 백돌이 당장 잡힐 일은 없으니까 이 수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긴 하고요. 30초. 모양으로는 흑이 약간 무리인데 셋, 흐름이 좋지 않았던 네. 김다영 선수이니까 다섯, 지금의 이런 여섯. 한방 싸움은 어떻게 보면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자, 여기서 흑이 잘 네. 풀릴 수 다섯, 있다면 분위기는 또 단번에 일곱, 뒤집을 수 있을 여덟. 테고요. 아홉, 네, 밀어갑니다. 네. 흑의 최강수에 대해서 이제 김채영 선수도 최강수로 응대를 하고 있고 모양은 확실히 흑이 좀 무리예요. 당장 백은 좀 탄력이 있습니다. 자, 자충 때문에 흑이 바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안형이 전혀 없는 이 흑도를 네. 타개하면서 네. 이쪽 백도를 오히려 역습을 다섯,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좀 급하죠. 갑자기 뒤로 막네요. 뭐 이쪽을 잡으면 네. 이 단수까지는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뭔가를 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백이 정말 쉽게 뒀을 때 이 정도고요. 김치영 선수가 뭐 여기 찌르는 수도 사실은 아슬아슬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두 선수의 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초반은 여덟, 나름 부드럽게 둔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냥 쉽게 둡니다. 네. 어차피 좌측의 흑돌과 중앙의 흑돌이 양쪽이 걸려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막아서 두 점을 하나, 잡은 모양만 둘, 보면 좌상귀 백집은 정말 넷, 많이 줄어들긴 다섯, 했는데요. 여섯, 일곱, 아직 백의 여덟, 공격이 끝나지 않았죠. 네. 지금 이 흑돌이 전부 못 살아있는데 오히려 이 103점 쪽을 흑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흑이 좀 무리는 확실합니다. 여기를 그냥 젖혀가면 되젖혀도 이렇게 30초. 백이 웅크려서 하나, 받는 순간에 둘, 백은 이쪽 나가서 연결을 꾀하는 것과 이쪽 넷, 호구 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또 이쪽 여섯, 끊는 반격까지 일곱,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덟, 흑이 아홉. 좀 싸움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중앙 흑돌이 좌변과 만나지 못했을 때 봉쇄가 된다면 자체적인 삶은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뭐 이런 악수를 통해서 이쪽 단수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끊는 단점도 있고요. 뭐 그렇게 모양이 넓지도 않고 네, 흑이 쉽지 않은 30초.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타겟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네. 흑 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초읽기는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좌측부터 최대한 정리를 합니다. 승부를 완전히 흑대마 사활에 김다영 선수는 걸었고요. 네, 완전히 올인 작전이죠. 네. 자, 여기서 오늘의 이국 승부는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0초) 하나, 백은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고 넷, 이 정도로 모양을 여섯, 정리를 해둔다면 여덟. 여기 나오는 것과 아홉. 이쪽 다 맛보기로 했을 때 약간 흑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밀어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끊는 수는 항상 백이 반대 쪽을 노리기 때문에 이 두 점 정도는 사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중앙을 다 노리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다면 연결과 이쪽 돌파 맛보기면 이 돌은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뭔가 고심의 행마 같네요. 어떻게든 집 모양을 만들어 보려는 김다영 선수. 그래도 이수 정도면 백이 받기가 껄끄러운 자리로 뒀다고 봐야 될까요? 30초. 네, 이렇게 두면 하나, 이쪽으로 호구 치고 둘, 단수 칠 때 뭐 이런 셋, 식으로 네.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인데 여섯, 이렇게 돼도 백이 나쁠 건 일곱, 없고요. 먼저 단수 여덟, 치는 것도 있습니다. 아홉. 늘 때 이렇게 호구로 모양을 잡는다면 다시 백도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죠. 네, 지금 단수 치고 나서 살짝 자리를 비웁니다. 네, 여전히 흑은 수세이고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좀 막막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늘면 이렇게 모양 잡히는 것이 싫으니까 흑은 이제 느는 것과 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끊어서 네. 한 점을 포기하고 이 두 점적을 공격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백이 이렇게 늘어간다면 다음에 여기 느는 수와 이쪽으로 재차 공격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중앙 천원을 젖혀가면요. 이곳을요? 네. 일단 이런 자리를 따내나요? 흙이 지금 여기를 단수 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백이 끊는 반격도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꼭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빵 따냄이 된다면 백도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 심리적으로는 이 정도 중요한 순간에 보통 자리를 뜨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1초라도 급한데 그렇죠. 상대에게 꽤나 시간적 여유를 주니까요. 근데 그만큼 좀 지금 형세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풀이도 됩니다. 시간을 주더라도 확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저의 경험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그 타이밍을 재긴 잽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이렇게 생각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는 되도록 자리를 뜨진 않죠.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일단 충분히 생각할 시간은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답이 보이는 장면은 아니에요. 아직 위기인 것만은 분명한데 최대한 어떻게 어지럽게 만들지, 부분적인 타격을 어떻게 할지 그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겠죠. 자, 이제 시간은 네, 갑니다. 선택이 궁금합니다. 일단 젖혔습니다. 백을 한 점을 늘어서 살리는 것과 아예 그냥 중앙을 빵 따냄 해버리는 것. 그 정도의 선택이 있죠. 자, 어쨌든 백도 풀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과연 이 2국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